자, 33번째 테마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1회 때에서부터 27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올해도 100% 출제가 돼요. 27회 때는 무려 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어요. 하여튼 가등기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짜리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집에 쭉 나와 있는데, 가등기는 제가 간단하게 요 칠판에다가 어떤 그림을 하나 그릴 테니까 이 그림만 하나 이해하면 가등기는 제법 충분히 70~80% 정도는 이해가 된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여기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쳐봐요. 뭐 매매 계약과 같은 본계약뿐만 아니라 매매 예약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냐?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시기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야, 이제 웬만하면 소유권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해도 좋고 이전 등기 청구권 해도 좋아요. 이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연약한 권리가 뭡니까? 그러면 상대방의 임의이행 여부에 달려있는 아주 연약한 권리야. 이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씌울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을 우리 등기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등기 신청 시 매수인 을시기는 뭐가 돼요? 등기 권리자. 매도인 갑시기는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따라서 가등기도 권리의 등기 틀림없다는 얘기야. 근데 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의무자인 갑시기가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거야. 그러면 권리자인 을시기는 네가 정이 바쁘다면 너는 올 필요 없고 승낙서 한 장만 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달지, 의무자인 갑이 승낙서도 써주지 않으면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진짜 있으나마나한 제도야. 이럴 적에 권리자인 을시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을 찾아가서 뭘 신청하냐면, 좀 길어요. 가등기 가처분, 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을 합니다. 적법하다면 판사는 권리자 을시기한테 명령 정본이라는 걸 주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를 하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도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항상 원칙은 공동이요, 예외는 뭡니까? 단독입니다. 그죠? 하여튼 공동으로 신청했다거나 단독으로 신청해서 가등기가 떨어졌는데 9월 1일자부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9월 1일자부로 가등기가 떨어졌어요.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제한해주는 효력 또한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없대요. 그렇다면 권리 추정력 있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없대요. 그죠?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실체법상의 효력이 일체 없다라는 것은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에 한해서는 맞는 얘기야. 근데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해서 가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등기 담보라고 있어요. 그죠?
요 놈은 조금 달라요.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청구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놈은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청구권 보존 목적의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요. 이 가등기가 9월 1일자부로 떨어졌다고 해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일체 실체법상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아직도 갑이 가지고 있어요. 갑의 본명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갑시기는 제3자 병시기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 이중매매 운운해서는 안 돼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 갑시기 의무자, 병시기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등기 신청은 적법한 등기 신청이야.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원으로서는 병합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줘야 돼요. 수리해 줬습니다. 이게 9월 15일자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를 의미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쵸? 자, 얘들은 가등기 기초에서 무슨 등기 하러 가야 되냐면 본등기 하러 가야 돼요. 본등기 신청 시 권리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그랬더니 매수인 측을 봤더니 매수인 측은 매수인 혼자밖에 없어요. 그죠? 따라서 당연히 매수인 을시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매도인 측을 봤더니 옛날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신고 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갑입니까? 병입니까? 했더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9월 15일 날 병합으로 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당에 가서는 직권으로 말소가 될 등기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 병시기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고 옛날 소유자 갑시기, 즉 가등기 신청 시 의무자인 갑시기가 그대로 본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해서 각각 갑을이 의무자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를 신청해서 본등기가 떨어졌는데 9월 31일자부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였다라고 하면 등기 순위야. 그죠? 다시 한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으면 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우리 등기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랬더니 등기 순위입니다. 뭐라고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호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에 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등기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기어 올라가게 되고 물권 변동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까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등기부 갑구라고 쳐봐요. 그죠? 등기부 갑구라고 쳐보면 갑구에는 누구도 소유자야. 병도 소유자고 누구도 소유자다.
을도 소유자라는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병 앞으로 떨어진 것도 등기요. 을 앞으로 떨어진 것도 등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양등기는 양립이 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다, 불가능한 등기란 말이야. 등기관으로서는 그러니까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싹싹 지워서 없애야 되는데 싹싹 두 놈의 등기 중 한 놈의 등기를 지우려면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본등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병식이는 9월 며칠자부로 15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고 여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등기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니까 을은 며칠부로 9월 1일자부로 소유자가 된 거야. 그죠? 우리 법률 속담에 시간에 있어서 앞선 자가 힘이 센 자입니다. 이런 법률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병보다는 을이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보다는 을이 힘이 센 자이기 때문에 병식이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등기하니 쓱싹쓱싹 지우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지워서는 안 되고 어떤 공식에 따라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병 앞으로 격려된 9월 15일자부로 떨어진 이 등기를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병 앞으로 떨어진 이 소유권 9월 15일 날 떨어진 등기는 일단 중간처분의 등기에 해당돼요. 그죠? 중간처분의 등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등기 후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후 양 당사자가 본등기 하러 가기 전에 떨어진 어쩌고 어쩌고의 등기입니다. 라는 얘기야. 가등기 후 그러니까 9월 1일 이후 본등기 9월 31일 이전에 요 사이에 떨어진 등기만이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논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만약 가등기 후에 반대말은 가등기 전이야. 그죠? 가등기 전. 그러면 9월 1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는 당연히 선순위 등기야. 이건 지웠다가 난리 나요. 그러면 본등기 9월 31일 날 했단 말이야. 전에 반대말은 뭡니까? 후야. 그죠? 9월 31일 이후에 떨어진 등기는 A여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항상 9월 1일 이후 9월 31일 이전에 떨어진 등기만이 지울 수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자,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막바로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야.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하고 을 앞으로 떨어진 본등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봤을 때 양립이 어떻게 돼요? 양등기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양립이 가능하다면 지울 수 없어요.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가등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될 거야. 이건 등기한이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라고 이렇게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한이 직권으로 지어봤더니 매수인들이 매도인 갑시기한테 행사할 수 있는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는 가등기를 씌움으로 인하여 보존이 됐다는 얘기야. 그렇듯 가등기란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는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예비적 수단의 등기입니다. 라는 얘기고 이 얘기가 우리 자료집에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어요.